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다. 내게 의미 있는 고작 몇 명 믿으며 힘겹게 살아가는데 그 몇 명으로 인해 그 믿음마저도 짓밟아진다는 사실이. 나는 올해 40이 된 평범한 직장인이다. 결혼한 지 8년, 우리 부부는 남들처럼 큰 문제 없이 살고 있었다. 아내는 나보다 3살 어린 37살로 디자인 회사를 다니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내가 가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주말 아침, 나는 그날도 어김없이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아내는 아침부터 등산을 간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자기 나 다녀올게. 응, 조심하고.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아내가 친구들과 등산을 가는 건 가끔 있는 일이었고,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아, 거기 말고 그래.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분명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나 혼자 있었다. 뭐야?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집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거실, 부엌, 안방까지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매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바로 아내의 목소리. 하 좋다. 이제는 확실했다. 이건 내 착각이 아니었다. 누가 우리 집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면. 나는 천천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소리는 위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나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다. 우리 윗집에는 누가 살았지? 기억을 더듬어 보니 위층에는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고 부인은 아내보다 1살 어린 36살 여성. 나는 평소에 별 신경 쓰지 않았지만 갑자기 그 집 남편이 떠올랐다. 이와 더불어 아내가 몇 번 나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다. 우리 회사 팀장님 너무 좋은 사람이야. 진짜 인품도 훌륭하고 후배들도 다 따르고 완전 이상적인 상사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다. 나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뚜뚜뚜. 잠시 후 아내가 전화를 받았다. 자기야. 왜? 어디야? 응? 산 중턱이야. 한창 오르고 있지. 그래? 주변 소음이 없네? 나는 일부러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보통 등산을 하면 바람 소리나 사람들 말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아내의 전화 너머는 너무 조용했다. 아, 그게 지금 휴대폰 터지는 데가 별로 없어서 나무 옆에서 잠깐 쉬고 있어. 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그때였다. 전화 너머에서 희미하게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빨리 와, 안아줄게.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뭐? 자기야, 뭐라고 했어? 아내는 평소처럼 능청스럽게 굴었지만 나는 이미 모든 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아니야, 나중에 얘기하자. 나는 전화를 끊었다. 이제 확실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 그 즉시 위층으로 뛰쳐나가려고 몸을 옮기다가 나는 스마트폰을 다시 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CCTV를 확인해야 했다. 나는 급히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설마 아내가? 설마 위층 남자랑?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됐다. 우리는 별 문제 없이 살아왔고 난 아내를 믿었다. 하지만 아내의 태도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들린 남자의 목소리는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나는 관리사무소에 도착해 최대한 침착한 척하며 말을 꺼냈다. 저기 혹시 오늘 오전 9시쯤 우리 아파트 1층 출입구 CCTV 확인 가능할까요? 관리소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행히 내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다. 네, 잠시만요. 찾으시는 분이 있나요? 아, 네. 아내가 집을 나섰다고 했는데 동선이랑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려고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CCTV 영상을 돌려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화면에서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다. 아침 8시 50분. 등산을 간다고 한 아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더니 계단으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게 뭐야? 위층에 아내가 도착하자 밝게 웃으며 윗집 남자가 문을 열어주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말이다. 그 남자는 아내를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둘은 마치 연인처럼 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건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야. 나는 손에 쥔 스마트폰을 부들부들 떨었다. 1시간 정도 후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로 올라가 옆 라인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러고 나서 향한 곳은 아파트 정문 앞에 서 있던 흰색 SUV였다. 남자는 조수석 문을 열어줬고 아내는 자연스럽게 타올랐다. 잠시 후 SUV는 멀리 사라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대체 왜? 언제부터? 관리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내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괜찮으세요? 나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아내는 분명 등산 간다고 했어. 그런데 왜 그 남자한테 간 거지? 나는 핸드폰을 켜서 아내의 카톡을 다시 확인했다. 자기야, 나 지금 등산 중이야. 경치 진짜 좋아. 불과 30분 전에 보낸 메시지였다. 거짓말이야. 아내는 지금 등산 중이 아니야. 그런데 어디로 간 거지? 나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었다.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사정하여 동의를 구한 뒤 나는 윗집 아내에게 연락할 수 있게 허락을 구해달라 하였다. 그 후 나는 즉시 위층 남자의 아내, 즉 내 윗집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손에 땀이 배는 걸 느끼며 위층 남자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윗집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안녕하세요, 아랫집 김씨입니다. 혹시 지금 남편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녀는 당황한 듯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회사 갔어요. 저도 일하고 있어서 길게 통화 어려운데 왜 그러시죠? 나는 잠시 침묵했다. 남편이 회사에 있다고? 그런데 내 아내랑 같이 나가는 걸 내가 봤는데? 나는 최대한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 남편이랑 제 아내가 함께 아파트를 나서는 걸 봤습니다. 그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3초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요? 오늘 오전 8시 50분, 당신 남편이 내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나가는 걸 봤어요. 지금 그 둘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랑 관리사무소 직원이 CCTV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헐떡였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남편이 그럴 리가. 하지만 내 귀에는 그녀의 목소리 너머로 뭔가를 찾는 듯한 소리, 서랍을 급히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몇 초 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뭐라고요? 남편 서랍에 숙박업소 멤버십 카드가 있어요. 평소에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지갑에 들어있더라고요. 설마 싶어서 그냥 넘겼는데 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지금 당장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층 남자의 아내와 나는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눈가가 붉어진 채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다. 당신도 확신이 없었군요. 내 말에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네, 사실 요즘 남편이 평소보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을 꼭 숨기고 다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일이 바쁜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최근에 남편이 통화할 때 오늘도 그곳에서 만날까?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처음엔 회사 일 때문에 하는 말인 줄 알았다고 한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같이 갑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윗집 아내가 발견했던 숙박업소에 남아있는 주소를 따라 호텔로 향했다. 호텔 프런트에 도착한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나는 직원에게 다가가 말했다. 죄송한데 제 아내가 여기 묵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객실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당연히 거절했다. 손님, 개인정보 보호상 객실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층 남자의 아내가 갑자기 핸드폰을 내밀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에게 연결 좀 해주세요. 제 남편인데요. 직원은 순간 망설였지만 결국 객실로 전화를 걸어주었다. 여기 호텔입니다. 고객님께 방문객이 찾아오셨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뚜. 상대방이 전화를 끊었다. 확신이 들었어.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방법이 없군요. 직접 올라가야겠어요. 호텔 직원은 끝내 방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매니저를 부르고 큰 소리가 오고 갔지만 부부라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차초 지정을 듣자 매니저도 납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위층 남자의 아내와 함께 호텔 복도를 걸었다. 그녀는 손을 꼭 쥔 채 떨고 있었다. 우리가 이러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녀가 주저하며 물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알아요? 우리 둘 다 바보처럼 당할 순 없잖아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문 앞에 섰다. 객실 1207호. 후. 가슴이 꽉 차 올랐다. 미칠 것 같았다. 나는 심호흡을 한 뒤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구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위층 남자의 아내가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왜 안 받아? 윗집 그녀도 정신이 혼미해 보였다.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전화기 너머에서 신호음이 울리고 있었다. T-, T-. 그리고 동시에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다. 여기 있어.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쿵. 나는 문을 세게 두드렸다. 문 열어, 서준혁. 위층 남자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다시 한번 초인종 수도 없이 눌렀다. 띵-동. 띵-동. 그리고 곧 안에서 허둥지둥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당장 나오라고. 문이 열렸다. 그리고 철컥. 문이 아주 살짝 열렸다. 그 틈으로 얼굴을 내민 건 내 아내였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여보, 당신이 왜 여기? 그 순간 위층 남자의 아내가 남편을 불렀다. 서준혁, 너 거기 있지?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문이 벌컥 열렸다. 그 안에서 팬티만 입고 있는 위층 남자가 서 있었다. 이게 다 뭐야? 호텔방에서 벌어진 진실. 내 아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아니야. 이건 오해야. 위층 남자의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오해? 오해라고? 지금 이게? 나는 주먹을 꽉 쥐고 방 안을 둘러봤다. 침대는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다. 바닥에는 속옷과 등산용 옷가지가 널려 있었다. 위층 남자는 팬티 차림으로 화장실로 급히 뛰어가더니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오해? 오해라고? 서준혁 나와 EXX야. 내가 이를 악물자 아내는 갑자기 내 팔을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믿으라고? 그 순간 화장실 문을 잠궜던 위층 남자가 다시 나섰다. 진정하세요. 사장님, 이건 단순한. 나는 순간적으로 명치 쪽으로 팔을 강하게 휘둘렀고 둔탁한 소리가 났다. 퍽! 이게 단순한 거라고. 나는 이를 악물고 위층 남자의 아내를 바라봤다. 들었죠? 이게 단순한 일이래. 위층 남자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노려봤다. 서준혁, 넌 끝났어.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위층 남자의 아내와 나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했다. 나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위자료 청구까지 했다. 나는 위층 남자의 직장의 불륜 증거를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는 회사 내에서 깨끗한 이미지로 유명했기에 이 스캔들이 터지자 바로 징계를 받았다. 또한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나는 거기에 불륜 사실을 알렸다. 몇 주 후 소문이 퍼지면서 위층 남자는 아파트에서 가는 곳마다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다. 위층 남자는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이혼 후 위자료까지 물어주면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났다. 내 아내 역시 이혼 후 직장을 잃었고 나에게 위자료까지 지불해야 했다. 결국 그들은 완전히 망가졌다. 그리고 나는 자유를 얻었다. 나는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한다. 유튜브 영상 정보 정리. 제목. 와이프 출장이라더니 호텔에 있었다. 그런데 같이 있던 남자는 내 위층 이웃이었다. 썸네일 문구. 아내가 출장이라더니 호텔에 있었다. 그런데 같이 있던 남자는 위층 남편. 결국 나는 그들을 박살냈다. 영상 설명.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목격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바로 우리 아파트 위층에 사는 남편이었다.